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책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부동산 규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5억 초과하는 고가 주택 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더불어서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리고 9 억부터 15 억까지, 9억 대부분 9억 이하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를 축소한다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충격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집이 없는 분들이야 충격과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3-4 억짜리 이 정도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대출의 규모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6일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정부는 위로 더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어도 빠르게 오르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기조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성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시켜서 돈을 풀고 규제로 상단을 묶는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이제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를 통해서 막고 돈을 풀었으니까 하단에 있는 매물들을 돈으로 더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부는 이런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동산을 이제 드라이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대책을 통해서 인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설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한번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연히 고가주택 거래가 인제 실종되어지는 거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고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것들을 구입하고 하면 좋을 텐데,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그런 아파트를 살 리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내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고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버티고 마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거죠. 다음 정부까지 길게 보면 2-3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만한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유세가 비싸니까 팔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한 50% 증가하는데, 그 금액이 한 84 제곱미터 공시 가격으로 봤을 때는 629만 원, 63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의 아파트는 1,684만 5천 원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몇십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이 요 정도 보유세로 흔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629만 원, 630만 원이다. 고 정도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실소유주라면, 또 부자라면 요 정도 2-3년 버티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팔기보다는, 이게 몇 억대가 아니니까 2-3년 버텨봐야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3년 잡았을 때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요 정도는 충분히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실종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가능한 가설은 당연히 9억 이하 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겠죠. 9억 이하는 그래도 대출을 해 주니까요. 부자들이 이제 현금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을 끼고
이슈가 있는 지역을 매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GTX 같이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9억 이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부채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데가 인제 또 매물이 몰리고 집중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당연히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저번에 봤던 것처럼 풍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 똑같겠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이제 대도시들, 이때까지 오르지 않았던, 제가 듣기로는 대전 같은 지역도 지지난번 발표 이후로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대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풍선 효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 가능한 가설은 이제 학습 효과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18번의 규제를 이때까지 정부가 했는데요. 2년 반 만에 18번이면 굉장히 많은 규제를 했네요. 근데 지금까지 규제가 18번이 시행됐다는 것은 17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규제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 사이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당연히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무덤덤해지고 무뎌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반복된 규제와 실패와 또 집값의 변화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갖는 학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좀 전에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다시 춤출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효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여전히 이제 18번의 규제가 있고 이번 규제가 12월 16일에 나왔는데, 만약에 또 실패할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것들이 작동하면서 규제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의 반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19번째, 20번째, 21번째의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을 이제 묶어 놨으니까요. 10억 이상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하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한 규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주식으로 가기도 뭐하고 해외 투자로 가기도 뭐하고, 당연히 남아 있는 돈은 저축이 되어지거나 다시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땅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금리 인하의 모습이 바뀔 때까지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저는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고 인하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것, 또 전 세계의 내년에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계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 선진국들과 같은 보폭을 이루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효과가 결국에는 규제의 반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밖에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파심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데, 이건 너무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런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이 폭락의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인구 변화도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16일 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0 년 넘어가서 2027년, 28년으로 넘어가면 전국이 1인 가구가 가구 형태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1인 가구가 기존에 40평, 50평, 35평,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런 현상들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인제 부동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있으나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작동되어지고 있지 않아서 뭐 괜찮긴 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다가 불행이 갑자기 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부동산 참여자들의 프로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적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행여나 뭐 아마추어들이나 뭐 시장의 끝물에 혹시나 들어가시는 뭐 참여자들이 있다면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을 사실 분들은 여전히 사실 거고, 투자의 가능성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선택은 개인이 하겠으나,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말처럼 투자를 하실 때 안전하게,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잘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